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50세 이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평생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음식 조합 중에서 무려 7가지가 몸속에서 독처럼 작용하는 위험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조합들이 알고 보니 혈당을 폭등시키고 소화를 방해하고 심지어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유와 바나나, 게와 감, 두부와 시금치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 먹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건강검진센터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요. 이 7가지 음식 조합 때문에 속쓰림, 복부 팽만, 설사, 혈당 출렁임을 겪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조합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혹시 여러분도 계신가요? 오늘 그 7가지 위험한 조합을 정확히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7가지를 오늘 바로잡으면 단 3일만 해도 속 불편함, 가스, 소화불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난 한 70세 어르신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단 3가지만 바꾸셨는데 일주일 만에 만성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싼 영양제일까요? 특별한 건강식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음식이라도 제대로 조합하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위험한 7가지 음식 조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7위부터 시작합니다. 위험 조합 7번,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먹는 것. 이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조합이죠? 아침에 우유 한 잔에 바나나 하나 넣어서 갈아 마시면 완전 건강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로 자주 소개되니까요. 그런데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조합은 시니어에게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유의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나나는 당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위장에서 소화 속도 차이 때문에 발효가 시작되면서 가스와 복부 팽만이 심해집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먹은 그룹이 따로 먹은 그룹보다 소화 시간이 평균 40% 더 걸렸고 복부 불편감 점수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있어서 이런 조합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조합을 매일 아침 드시면 만성 복부 팽만, 잦은 트림, 그리고 설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68세 여성분은 매일 아침 우유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는데 3개월간 계속된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우유는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30분 뒤에 따로 드세요. 바나나는 간식으로 오후 3에서 4시에 따로 드세요. 둘을 꼭 함께 먹고 싶으시다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아침 식사는 밥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야채로 구성하는 게 훨씬 소화에 편합니다. 실제로 우유와 바나나를 따로 먹기 시작했더니 복부 팽만이 3일 만에 줄어들고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6위 갑니다. 위험조합 6번, 게나 갑각류와 감을 함께 먹는 것. 가을에 대게 먹고 후식으로 홍시 하나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가을 제철 음식으로 게와 감을 함께 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은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에는 불용성 단백질이 많고 감에는 타닌 성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위장 속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위석위석, 게스트릭 비주얼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병원 응급실 사례를 보면요. 대게를 먹고 후식으로 홍시를 드신 73세 남성분이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위석이 발견되어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운동이 느려져 있어서 이런 덩어리가 생기면 더 쉽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 조합을 자주 드시면 만성 소화불량, 복통, 구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해산물을 먹는 날에는 감을 절대 먹지 마세요. 만약 꼭 감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해산물 먹고 최소 3에서 4시간 뒤에 드세요. 특히 홍시는 탄닌 함량이 더 높으니 더욱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감 대신 배나 사과를 후식으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로 게와 감을 따로 먹기 시작한 후 복통과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자, 5위 갑니다. 위험조합 5번,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 된장찌개에 두부랑 시금치 넣으면 정말 맛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두부찌개, 시금치 된장국처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는 조합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은 결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 옥살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장 속에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주범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두부와 시금치를 자주 함께 먹은 그룹이 따로 먹은 그룹보다 결석 발생률이 약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결석이 더 쉽게 생깁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요.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 혈뇨, 배뇨 곤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1세 남성분은 매일 두부 시금치국을 드셨는데 1년 후 신장 결석이 발견되어 시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시금치와 두부는 절대 함께 요리하지 마세요. 시금치는 달걀이나 들깨와 조합하세요. 두부는 버섯, 미역, 애호박과 조합하세요. 특히 시금치를 드실 때는 끓는 물에 데쳐서 옥살산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칼슘이 많은 음식 두부, 우유, 치즈과 옥살산이 많은 음식 시금치, 비트, 대왕은 항상 따로 먹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두부와 시금치를 따로 먹기 시작한 후 결석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4위 갑니다. 위험조합 4번, 고기와 마늘을 과다하게 함께 먹는 것. 고기 구울 때 마늘 듬뿍 넣어야 맛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삼겹살 구울 때 마늘 5에서 6쪽씩 같이 구워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은 위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에는 알리신, 올리신이라는 강력한 자극 성분이 있고 고기에는 지방이 많습니다. 이 둘이 과다하게 만나면 위 점막을 이중으로 자극해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기와 함께 마늘을 과다 섭취한 그룹이 위 점막 손상 지표가 약 3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 점막이 이미 약해져 있어서 이런 조합이 더욱 위험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조합을 자주 드시면 만성 속쓰림, 위통, 소화불량이 계속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69세 남성분은 삼겹살 먹을 때마다 마늘을 5에서 6쪽씩 드셨는데 3개월 후 위 내시경에서 심한 위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고기 먹을 때 마늘은 1에서 2쪽 정도만 드세요. 마늘은 생으로 먹지 말고 구워서 익혀 드세요. 특히 마늘을 고기와 함께 굽지 말고 마지막에 향만 내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마늘을 가능한 한 적게 드세요. 실제로 마늘 섭취를 줄인 후 속쓰림과 위통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위염조합 3번, 커피와 당뇨약을 함께 먹는 것. 약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아침에 당뇨약 먹고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은 당뇨약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의 카페인은 당뇨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일부 당뇨약과는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특히 메트포르민, 설포닐 우레약의 약물과 커피를 함께 먹으면 약 효과가 30에서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병원 사례를 보면요. 당뇨약과 커피를 함께 드신 72세 여성분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심계항진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커피 섭취 시간을 조절한 후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상호작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조합을 계속 드시면 혈당 조절 실패, 심계항진, 불면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당뇨약을 먹은 후 최소 1시간 뒤에 커피를 드세요. 가능하다면 오전에 약을 먹고 오후 2에서 3시에 커피를 드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당뇨약 드시는 분은 커피를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실제로 커피와 약 섭취 시간을 분리한 후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되고 심계항진 증상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2위입니다. 위염조합 2번,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는 것. 샐러드에 토마토랑 오이 같이 넣으면 상큼하고 맛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토마토 오이 샐러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은 비타민을 파괴하고 소화를 방해하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 AXCORB네이즈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그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됩니다. 한 실험 결과를 보면요.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었을 때 비타민C가 약 70% 이상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토마토는 산성이고 오이는 알칼리성이라서 둘이 만나면 소화 불균형이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이런 조합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66세 여성분은 매일 토마토 오이 샐러드를 드셨는데 만성 소화 불량과 영양 부족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토마토는 단독으로 샐러드나 요리로 드세요. 오이는 별도로 쌈이나 무침으로 드세요. 샐러드를 만들 때는 토마토 플러스 양상추 플러스 파프리카, 오이 플러스 당근 플러스 양파 이런 식으로 따로 구성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토마토, 딸기, 키위과 오이는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실제로 토마토와 오이를 따로 먹기 시작한 후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소화도 편안해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위험조합 한번, 짠 음식과 탄산음료를 함께 먹는 것. 이게요,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치킨 먹을 때 콜라 마시면 속도 시원하고 좋은데요. 짜장면 먹을 때 사이다 한 잔 꼭 마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배달 음식, 중국 음식, 치킨처럼 짠 음식 먹을 때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조합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은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위 점막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짠 음식의 나트륨과 탄산음료의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혈관 수축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혈압이 폭등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짠 음식과 탄산음료를 함께 먹은 그룹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에서 20mmHg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급격한 혈압 상승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탄산음료의 탄산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나트륨이 위벽을 더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궤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4세 남성분은 치킨과 콜라를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180까지 올라 응급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조합을 자주 드시면 만성 고혈압, 위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짠 음식 자체를 가능한 한 줄이세요. 탄산음료는 완전히 끊으세요. 만약 꼭 마시고 싶으시다면 순수 탄산수 설탕 없는 를 소량만 드세요. 짠 음식 먹을 때는 보리차나 물을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혈압약 드시는 분은 짠 음식과 탄산음료를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실제로 탄산음료를 끊고 짠 음식을 줄인 후 혈압이 안정되고 위험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위험한 음식 조합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위험 조합 7번 우유 플러스 바나나. 소화 부담과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따로 먹으세요. 위험 조합 6번 게 플러스 감. 장폐색 위험이 있습니다. 해산물 먹는 날 감은 금지입니다. 위험 조합 5번 두부 플러스 시금치.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절대 함께 요리하지 마세요. 위험 조합 4번 고기 플러스 마늘 과다.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마늘은 1에서 2쪽만 드세요. 위험 조합 3번 커피 플러스 당뇨약. 약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약 먹고 1시간 뒤 커피를 드세요. 위험 조합 2번 토마토 플러스 오이. 비타민을 파괴합니다. 샐러드에 절대 함께 넣지 마세요. 위험 조합 1번 짠 음식 플러스 탄산음료.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탄산음료를 끊으세요. 이 7가지 조합을 바로잡는 순간 소화, 혈당, 혈압, 전반적인 건강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잘못된 음식 조합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첫걸음이라고요. 오늘 내용 중 단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볼까?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3일 후 여러분의 속은 분명히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아, 진짜 달라졌네. 이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참,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혈압 혈당을 망치는 시니어 습관 TOP5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습관부터 잠들기 전 하는 습관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하던 행동들 중에 혈압과 혈당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행복 시니어 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